이달 초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여러 일들을 좀 했습니다. 일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었죠.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또 곧바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과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런데 또 국가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한덕수 총리 당시에 신속하게 좀 대응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절차들 또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NSC를 소집한 건 했죠, 네. 자신의 어쨌든 전임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대로 지금 또 벤치마킹이라는 표현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따라한 것이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자신이 국무조정실장일 때 탄핵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당시에 고건 총리 시절이었고요. 예. 고건 권한대행이 사실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시절에 권한대행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회고록을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국가의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해서 NSC를 소집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현재 경제부총리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연락이 가능한 그런 외국 신용평가 회사라든지 혹은 예. IMF라든지 이런 100여 개의 우리의 신인도와 관련된 그런 기관, 미국 기관, 외국 기관이나 혹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안정화를 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 회고록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보여주신 어떤 그 CG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었고 그 위기를 그대로 고건 권한대행의 어떤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의 국가의 안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안보와 그다음에 외교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의 어떤 행보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느냐를 외국에서 지켜볼 테고 또 평가에서도 지켜볼 테고, 예.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쭉 그 밟아온 것처럼 내가 권한대행이다, 나한테 권력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될지가 우려되는 거죠. 예,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외교가 계속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미국 국무부에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봐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임금께서 읽으신 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전형적인 입장. 외교적인 의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예.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12월 말 1월 초에 미국 그 국무부 장관 브링컨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미팅하러 이제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가 신뢰도는 지금 땅에 떨어지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신 것처럼 외교라는 것은 그 직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말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시바 지금 수상원 만나려고 했는데도 못 만나고 아베 전 부인을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외교 관계에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휙휙 바뀐다? 도저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로는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지금 한국의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 특히 VOA 같은 미국 그 국무부 어떤 이런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발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이런 정세 때문에 어제 부임한 신임 주한 중국 대사까지 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신임장을 받고 한국에 예? 부임을 하는데 그 네. 신임장에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상대 국가의 그 대표자에 대해서 이름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탄핵이 됨으로써 권한대행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신임장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사실 이 신임장을 쓰는 거는 중국 정부죠. 중국의 주석이 바뀐 게 아니라 한국의 권한대행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신임장을 새로 쓴다고 해도 일단은 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정한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이제 대표자를 명기하는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참작이 돼야 될 거고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주중대사, 한국의 대사. 예. 지금 이게 김대기 전 실장이 뭐 이렇게 임명이 되기로 했는데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니 그 학설에 따르자면은 주중대사도 임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그다음에 외교 이렇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상황 살펴봤습니다.